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어법 문제 유형은요, 관계사와 접속사 구별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밑줄로도 많이 나오고, 고1, 2, 3학년 어법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what,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대시냐, 관계대명사 what이냐, 이거는 중학교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 중 하나죠. 그쵸? 일단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는요,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문장으로 일단 판단을 해줍니다. 완전하면 뒷문장이 완전하면 명사절 접속사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이거에 대한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이거 너무 헷갈리잖아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선행사 유무로 판단을 합니다.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을 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행사가 있다 하면은 관계대명사 대시나 which 써주시면 되고요. 앞에 그냥 바로 동사가 보이네.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관계대명사 what을 써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죠. 관계대명사 what에 밑줄 쳐져 있는 경우 아니면 대세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 정말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게 격이 잘 올바르게 쓰였는지 그래서 구조로 판단을 해준다.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떤 게 동사가 나오죠. 왜?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이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특이하게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뭐 my dog 강아지 우리 강아지라고 했을 때 my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된다.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한다. 이렇게 구조로 판단을 해주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먼저 볼게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예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떻게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완전하면 관계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로 써야 되는데 위치에 위치를 쳐줘놓고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종종 문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예문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이거는 선지로 정답은 아닌데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관계대명사나 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의 정의니까요. 근데 만약에 대명사로만 나와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해를 일단은 해주시고요. 뒤에 예문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랑 관계부사는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불완전하고 완전하냐? 나 이거 구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면요. 1에서 5형식까지 문장 성분이 빠짐없이 다 쓰인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저 그거 알죠.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There is are, 1형식 문장 조금 종종 보이고요. 그 다음에 2형식 문장이 보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보어 나오는 거 있죠. 그쵸? 그래서 이 1형식, 2형식. 그 외에 이제 3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어느 거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는요, 3, 4, 5 형식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와서 이제 내가 대상이 당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형을 쓴다. 그럼 얘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하죠. 왜냐면 그 문장 성분의 순서만 바꾼 거지 누락되는 게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뒤에 보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거 1형식, 2형식, 그 다음에 수동태, BPP.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완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불완전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없으면 그쵸? 불완전한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 그쵸? 동사 다음에 웬만한 타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로 명사를 데려옵니다. 근데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장은 앞에 목적격 자리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문장에 이 수동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봤을 때 우리는 요 밑줄 친 부분에 앞을 보면 돼요. 일단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can으로 동사로 시작하네. 아, 뭔가 불완전하네. 주어가 없네. 그쵸? 여기 주어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what은요. 뭐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앞에 선행사의 유무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어요? internal influences라고 해서 내부적 영향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네. 아,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그쵸.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앞서 나오는. 그러니까 얘는 what은 이상하다. 뭐로 바꿔줘야 된다. 그쵸. 대시나 which로 바꿔줘야 된다. 관계대명사.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what이야. 근데 뒤를 보니까 there is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there is. 이거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는. 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일단은 앞에를 한번 볼게요. what은 일단 앞을 한번 보면 it is proven otherwise 이런 건 이제 쓸데없으니까. 그럼 앞에 동사가 왔는데 선행사가 없네. 그쵸? 그러면 이때는 뒤를 한번 봐주자. 뒷문장을 보니까 어때요? 완전하구나. 아, 그러면 이때는 that으로 바꾸는데 첫 번째 예문의 that과 다르죠. 그쵸? 이때의 that은 명사절 접속사의 that이 되겠습니다. 얘는 명접이 되겠죠. 그쵸? 명사절 접속사. 자, 위에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요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예문 볼게요. whose 나왔다고 겁먹지 마세요. whose는 뭐라 그랬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y job처럼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자, 그런데 이때 resul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명사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뒤에 보면 result from 이라고 해서 뭐뭐로부터 어떻게 비롯되다라는 거예요. whose result는 조금 어색해요. 이거를 명사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모든 어떻게 모든 뭐 범죄 그다음에 악 그다음에 비참함 이런 거죠. 그쵸? 근데 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되는 거야? 인구 과밀과 그다음에 계획되지 않은 무계획적 성장에서 비롯되어지는 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 선행사들을 다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result는 뭐뭐에서 비롯되다, 기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까다롭죠. 그래서 구조로 꼭 접근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때의 후즈는 뭐로? 이때는 선행사. 뒤에 동사니까 후즈가 아니라 명사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바꾸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메커니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는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해서 this occur 이라고 해서 이것이 발생하는 요렇게 주어 동사 완전하죠. 그쵸? 일단 완전문이야. 그러니까 일단 위치는 안 돼. 왜? 불완전한 애가 와야 되잖아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로 바꿔주지? 라고 우리가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뒤에 완전한 문장 이런 식이 왔으니까 얘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 중 방식 수단.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좋냐. which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by나 그 다음에 수단을 나타내는 through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핵심 메커니즘을 통해 이렇게 방식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by나 through를 붙여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by which 또는 through which 이렇게 고쳐주는 게 좋다. 히포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해마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which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e were born. 그쵸? 수동태예요. BPP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네. 그쵸?
그러니까 위치 아니네? 라고까지 판단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 그냥 완전하니까 where로 바꾸는 게 맞냐? where도 괜찮은데요. 얘는요. 어떤 문화 속에서라고 장소나 뭔가 집단, 출생 집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요. 앞에 우리는 into라는 전치사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to which라고 바꿔주는 게 좀 더 적절할 거예요. 자, 마지막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꿀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blended honey라고 뭔가 불러지는데, 자, 그러면 얘는 위치 뒤에 보도록 할까요? 뒤에 보면, 뒷문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있고요. honey, 그 다음에 from부터 여기까지 쭉 나와 있고, BPP 나와 있다. BPP 나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럼 얘는 완전문이니까 일단 위치는 안 돼.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 라고 판단하고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선행사 블렌디드 허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where로 여기서는 고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where 같은 경우에는 in which라고도 우리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뭐냐면 그래서 in which라고 바꿔주셔도 되고요. 관계부사인 where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which에 밑줄을 쳐놓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which에 밑줄을 쳐놓고 얘가 대시랑 구별을 할지, 명사절 접속사, that과 구별을 할지, 아니면 그냥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쳐야 하는지 판단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